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22차 시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대립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이제 확률 변수가 뭔가 조금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전까지는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위주로 봤었거든요. 그나마 한다면 이 x제곱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봤지만 아직 우리가 ax 더하기 b 예를 들면 2x 플러스 3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하는지 안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x제곱의 평균 구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규칙을 찾아볼 건데 보시면 x라는 변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각각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x에 대해서 형태가 바뀐 ax 더하기 b라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x 자리에 각각의 확률 변수 값을 대입하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x1 더하기 b, ax2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ax 더하기 b의 평균을 구한다 라고 하면 이 확률 변수 값과 확률을 곱해서 싹 다 더해주면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식으로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x1 더하기 b 곱하기 p1 더하기 ax2 더하기 b 곱하기 p2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axn 더하기 b 곱하기 pn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형태가 너무 제각기 다르니까 x1, x1, x2 이런 식으로 변수가 붙어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변수가 붙어 있는 부분에는 공통적으로 a라는 공통 인수들이 보이니까요. 저 a로 묶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곱하기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쭉 가가지고 xn pn 이렇게 묶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b라는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b로 묶어주게 되면 b 곱하기 p1 더하기 p2 더하기 쭉 가서 pn까지 더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봤을 때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x의 평균으로 알아두고 있던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균이고요. 여기에는 p1 더하기 p2 더하기 쭉 해가지고 pn까지 계산하는 거는 확률들의 총합이니까 1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식을 정리해주면 a 배의 ex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형태와 뒤에 있는 형태를 비교해주게 되면 ax 더하기 b의 평균이라고 하면 a 곱하기 평균 더하기 b 뭔가 이 형태 그대로 따라간다 라는 느낌이 드시죠. 자, 그래서 평균 같은 경우에는 저 보이는 형태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가볼게요. 분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그쵸? 이제 공식으로 계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제곱의 평균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 이걸 빼주는 방법으로 구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저번 시간에는 x라고 썼다면 이번 시간에 ax 더하기 b라고 바꿔 적은 것 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ax 더하기 b의 제곱의 평균도 아까 우리가 ax 더하기 b의 평균을 구했던 것처럼 가줘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평균 안에 있는 변수가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쪽은 a제곱 x제곱 더하기 2배의 abx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뒤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이 공식에 의해서 a배의 ex 더하기 b의 완전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제곱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상수들을 바깥으로 꺼내서 보이는 그대로 쪼개본다면 위의 결론을 통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a제곱배의 2x제곱 더하기 2ab 2x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전개해 보면요. a제곱 2x의 제곱 요거 대괄호로 쓸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ab 2x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사라지는 것들을 생각해 볼게요. a제곱 요건 안 없어지죠? 근데 2ab 2x, 2ab 2x 똑같은 거 있으니까 지워지고요. b제곱 똑같은 거 있으니까 지워집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줬을 때 a제곱을 묶어주게 된다면 a제곱 2x제곱 마이너스 a제곱 2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제곱을 묶어냈을 때 a제곱 곱하기 2x제곱 빼기 2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선생님 똑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뒤에 게 분산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a제곱 빼기 x의 분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b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영향이 없죠. 그 대신에 앞에 a라고 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제곱으로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저 분산이라고 하는 건 퍼져 있는 정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x에 대한 분포였다라고 하면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거에서 b의 역할은 얘를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킬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 퍼져 있는 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b의 영향은 사라지고요.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x의 몇 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x 사이의 간격이 ab가 된다면 그러면 편차의 제곱은 a 제곱배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 제곱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편차의 제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요 말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괜찮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 부분은 없애고 앞에 있는 개수는 제곱해서 처리하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준 편차는 사실 따로 공식을 외워두실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분산을 알면 바로 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ax 더하기 b의 분산이 a제곱 vx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거기에 루트 씌운 거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x의 표준 편차의 절대값 a배라는 공식은 쉽게 유도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요 평균과 분산 두 가지. 표준 편차는 분산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 있을 때 2x 더하기 3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2x 플러스 3의 평균이라고 한다면 2배의 x의 평균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보이는 그대로 써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해주면 23이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분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상수는 무시가 되고 앞에 있는 개수만 제곱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4배의 분산 이렇게 계산이 될 테니까 16이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절대값 2 곱하기 시그마 x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요 공식은 우리가 따로 기억하지 말고요. 그냥 분산 구해서 그거의 루트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4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앞으로 그 정규분포라고 하는 내용을 배울 때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표준화라고 하는 과정을 조금 다룰 때 많이 사용되는 식인데요. 그 원리를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평균이 m, 그 다음에 시그마 x,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z라는 변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규화 변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z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평균 공식 그걸 이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z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개수를 알아보기 쉽게 저걸 통분의 반대 가정으로 쪼개보게 되면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의 평균을 구해보게 되면 보이는 그대로 써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시그마분의 1에 2x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EX가 M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보면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 즉 0이 나와요. 아, 평균이 0이구나. 자, 그 다음 얘의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분산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의 분산을 보시면 뒤에 있는 상수,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얘도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무시해주고 앞에 있는 개수만 제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분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그마 Z라고 하는 애는 얘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절대값 시그마분의 1이 되는데 표준 편차는 일반적으로 양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그마분의 1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분의 1에 루트 Vx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곧 시그마 X죠. 그리고 얘가 곧 시그마죠. 자, 그래서 시그마가 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되니까 표준 편차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Z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그때는 평균값이 0이 나오고 표준 편차값이 1이 나오는 특이한 상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 표준화 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규분포라는 내용을 배울 때 상당히 자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눈에 조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AX 더하기 B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수업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